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국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주변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하던 코스피는 점심시간을 이후로 해서 크게 반등에 성공했고 오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850선 단숨에 회복이 됐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들려온 해외 호재로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죠. 특히 건설과 증권을 비롯한 금융, 또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오늘의 시원한 한방으로 또 주말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투자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KDB 대우증권은 제일모직입니다. 활주로가 탄탄해야 이륙이 가능하다는 제목이었는데요. 2분기에는 패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자재료 부분 제품 믹스 개선 및 화학 부분 제품 출하량 증가가 실적 개선이 견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전자재료 부분은 1분기에 반영되었던 배당금 수익을 제외해도 영업이익률이 11.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평광필름 적자 감소 및 고수익의 반도체 공정 소재 매출 확대 덕분입니다. 수율 및 제품 믹스 개선으로 평광필름 적자는 1분기 60억 원 수준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TV 재고 확충 수요가 지속되면서 화학 부분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6.7% 증가할 전망입니다. 패션 부분은 재고 평가 손실 및 일부 브랜드 철수 관련 비용 발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제일모직의 전자재료 부분은 다른 전자재료 업체들에 비해 실적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경쟁이 심하고 수익성이 낮은 제품도 지속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자재료 부문 구조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광필름 전략 수정, 그리고 저수익 광학필름 사업 축소, 고부가 반도체 공정 소재 출시 등을 통해 수익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OLED 및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증권의 삼성테크인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4년은 정체된 매출이 성장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2010년 삼성테크인의 수익성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로 전망되고 2013년은 기존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신규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구조적 수익성이 개선이 시작되는 첫 해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삼성테크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2%, 44% 증가한 3.7조 원 2,78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 3년간 정체되었던 매출이 신규 사업으로 성장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대표 장비 업체로 도약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2분기 실적을 반영해 2012년과 14년의 수정 EPS를 각각 8에서 4%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삼성테크인은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글로벌 장비업체로 도약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을 통해 반도체, 그래핀, OLED 등 IT 장비와 에너지 장비의 성장 가시성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테크인의 밸류에이션은 2012년 하반기부터 정상화 국면이 예상되어 현 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1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원가 부담은 줄어들고 요금 인상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단기성 호재보다는 요금 규제 리스크 부각과 그리고 유가 급등에 따른 LNG 도입 가격 상승으로 미수금이 늘어나는 악재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악재들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천연가스 판매량의 54%를 차지하는 도시가스용 요금은 작년 10월에 인상된 이후 연속 4번 인상이
가능성이 유보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보된 만큼 이번 7월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7월 8일은 1년 중 가스 소비가 가장 적어 요금 올려도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가 하락 또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LNG 가격은 유가의 3에서 5개월 후행하므로 8월부터는 도입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며 5조 원에 육박한 미수금도 이틀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7, 8월 중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더 이상 인상을 미룰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요금 인상이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도시가스용 요금입니다. 도시가스용 요금은 홀수달마다 도입 가격 변동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돼야 하는데 올해 들어 정부가 한 번도 인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에 난방 수요가 적어 가스 요금이 한 달에 1, 2만 원에 불과해 요금 올려도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이 작고 정부가 단위당 마진을 10% 인상해줘도 소비자가 느끼는 요금 인상률은 0.7%에 불과해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는 5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제일모직, 삼성테크윈, 한국가스공사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3153-2613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전화, 무료 문자 메시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이제 뭐 다 외우고 계시죠? 이쪽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주간 또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L입니다. SL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2,700원에 30%요. 22,700원에 30%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으네요. 한 달 정도 넘으셨다고요? 그러면 수익을 보고 파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치셨네요. 네네. 예,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걸 가져가도 될런지, 예, 아니면 그냥 바꿀까도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네. 예, 이 종목 좀 길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신가 봐요. 네, 그냥, 왜,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예, 뭐, 자동차 부품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이 정하셨던 목표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정도 되면 팔아야지 했던 가격대가 이 있으세요? 정도 수익이 나면 팔거든요. 예? 1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러세요? 팔아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파신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하신 손절가 라인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내가 노트에 적어놨는데 지금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오늘 종가가 21,050원입니다. 네, 예, 그럼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손절가 목표가를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잘 들어보시고요.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수창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SL은 뭐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면은요, 그 완성차 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서 기관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업체도 IT와 접목이 된 이 스마트 자동차 부품 업체, 이런 데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 중에서는 이제 평화전공이라든지 뭐 SL이라든지 MSD 체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SL은 이제 국내 헤드램프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되는 과정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좋은 굉장히 우량 업체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완성차 업체가 유럽의 위기가 있으면서 사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기아차를 보면은 기아차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거의 10% 이상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만 원에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수출을 이루어지고 있다 한데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L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일단은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단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량주가 갈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는 지수가 그렇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이 SL은 저 밑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한 16,000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볼 때는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 2만 원은 다시 2차 구축이 되는 지지선 라인이 형성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자, 투자자분이 매수하셨던 23,000원이 조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여러 가지 SL이 중장기적인 전망도 좋고요. 헤드램프의 그 전 세계적으로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6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단은 그 22,700원 정도 하셨으면 23,000원이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유의하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좀 주춤하시면은 일단 다시 팔대요.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끌고 가시면은 거의 본전뿐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면은 N자형의 2차 상승이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매수 가시면은 거의 23,000원 가도 10% 목표하신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장이 좋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추가 매수서 그렇게 끌고 가시긴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들으셨죠? SL 지금 자금의 여유만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이 살아난다면 25,000원까지도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저희 방송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휴비츠를 문의하셨어요. 1,550원에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셨답니다. 10% 들어가셨고요.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장이 불안해서 조심스럽다고 하시죠. 이상로 위원님. 네, 일단 휴비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매출처를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안경광학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모멘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장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안경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휴비츠는 어느 정도 경쟁 우위에 있는 종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일본 기업들이 조금 걸리겠죠. 일단은 경쟁이 한 업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일본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과 관련 있는 거는 엔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엔화 환율을 보셨을 때는 지금 엔고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휴비츠가 약간은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사는 시점이 조금은 빠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차트를 보면 일단은 10,000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9,9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보시면 일단은 1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윗꼬리가 달린 시기에 그때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기회를 살피고 그리고 재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휴비츠 받고요. 이번에 또 KT 봐드릴게요. KT는 오늘 장에서 상승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요. 31,500원이시고 15%를 가지고 계시네요. 024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KT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세장에서는 사실은 KT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지수가 조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더 KT 같은 것이 더 부각이 되죠. 통신이라든지 의료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KT는 특히 이제 재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KT가 지주회사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주회사 한다라면은 그건 여러 가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생각 외에는 강하게 반등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상승 트렌드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그 이평선의 형태를 봤을 때는 완전한 장기 이평선을 깔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별의 약간 초기 모양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정별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별로 계속 진행이 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면은요. 요 위에서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33,000원 선, 그 정도가 조금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이 매수하시고 나서 조금 뭐 이탈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이게 좀 고달프셨는데요. 예, 거의 그 정도 가격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요. 예, 좀 그거 기다리셔가지고 조금 그를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는 2달 정도 좀 기다리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셨으니까요.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KT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소리바다. 소리바다요? 예, 예, 예. 소리바다 얼마에 사셨어요? 3,815원에 40%인데, 예, 3,815원에 40%요. 예, 추가 매수를 좀 해가 이래 돼버렸어요.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소리바다 종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3,815원이 돼요. 예, 3,815원이 오늘 종가네요. 예, 근데, 예. 전번에도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예, 그러셨어요. 이걸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 대처를 못하는 걸 올라갈 때 푸떡푸떡 못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를 내가 알면은 내가 딱 미리 이래 좀 적어 넣어놔보면 되는데, 예. 그게 한번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아. 내가 매도가를 좀 알면은 예. 좀 딱 적어놨다가 바로 막 그때 내가 팔리든가 말든가 내가 좀 해놓겠는데 예, 우리 나가 시청자님. 있으니까는 늦어요. 예,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가격이 예. 오면 뭐 팔아달라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장이 시작되자마자 매도가나 매수가를 지정해서 걸어 놓으면요. 그 가격이 예. 왔을 때 팔리거나 사지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래 하는데 예. 그 이거는 뭐 한 4,500, 5,000원 간다 해가 욕심을 좀 부리다가 예. 4,100원 넘었을 때 내가 못 팔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 이제는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면 그때 내가 좀 작게 그 해도 미리 넣어놔보려고. 예. 소리바다를 매매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이게 처음 900 몇십 원이었는데 예. 이게 떼가지고 이제 5,000원으로 해가 나오더라고요. 예. 5,010원인가 돼가 나온 걸 갖다가 내가 이제 또 이걸 추가 매수해가 이래 만들어 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른 수익 보고 팔고 싶은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맞으십니까? 예, 좀 오래돼갖고 예.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몇 달 됐어요, 내가.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요. 우리 시청자님 예. 지금 손해보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예. 예,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목표가 순절가를 정해 드릴 테니까요. 예. 자신 없다 싶으신 종목은 조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 얼른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봐드릴게요.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풀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리바다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접근을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음원 사용료 인상분을 한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70원 하던 게 지금 100원 단위로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매출 자체가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소리바다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격대가 1,000원에서 갑자기 5,000원대가 됐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액면 병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액면 자체가
주가 자체가 안정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평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간에서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한 번 더 속임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그래서 손절선은 꼭 지켜주시고 대신 상방으로는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선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4,400원에서 4,500원 정도를 한번 생각하시고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로 만약에 매수 호가에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대차하기가 힘드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4,500원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요. 좀 걸어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하느냐고 하면 3,800원에서 3,85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방이죠. 하방으로 3,300원까지는 생각을 해보시자. 그래서 3,3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에서 4,450원 그 사이에 분할 매도로 걸어 놓으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바다는 한번 크게 좀 시세가 날 자리긴 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청자님 4,500원쯤 왔을 때 이번에는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볼게요. 봐드릴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25,8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봐드리겠습니다. 예. 마크로젠은 이제 25,800원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는 자리는 맞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모멘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보다도요. 그래서 그 수급을 주로 참조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 그 라인이 25,400원에 26,400원이요. 예, 거기서 걸려 있죠.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내려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제 밑에 지지선이 얼마냐면 2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21,000원 밑으로는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이제 호재성이 재료가 왔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이제 주기세포를 등록을 시켰는데 반려 처분이 나왔는데 오늘 승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SD 큐브가 황우석 박사가 있는 그 수암생명 그 공합 그 업체가 SD 큐브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D 큐브가 오늘 그 점 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점 상한가라는 거는 매물이 별로 없이 바로 기세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걸 점 상한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줄기세포가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마크로젠도 이제 장중에는 사실 한 2% 정도 올랐었는데요. 다시 조금 빠졌죠. 산성LS가 아침에 거의 10% 정도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형태를 봤을 때는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은 이제 ST큐브고요. 이 테마를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산성L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로젠은 사실은 좀 무거운 형태인데요. 요건 이제 기간이 좀 선호한 형태예요.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25,000 거기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잘 안 가는 형태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완전 바닥인 19,500원에서 사실은 한 26,000원까지 지출을 했거든요. 그럼 요거는 1차 오르면서 매집의 형태가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이제 좀 빠졌다가 N자로 다시 재상승을 할 거예요. 밑으로는 21,000원까지는 안 가고 22,600원 정도는 지지를 받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요. 요번에 올라갈 때 25,700원이 또 다시 저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다시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놔두면은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 바이오는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는 언제냐면은 일단 9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은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9월을 향해서 지금 미리 사두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줄기세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가 많이 순환되면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약간은 소강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투자자분이 염려하실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세게 가는 거는 ST큐브요. 그 다음에 뭐 조화제약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크로젠도 나름대로의 유전자의 그 줄기세포의 특허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좀 길게 투자하시는 거를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강원랜드 봐드립니다. 24,700원에 비중 10%시고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0094님,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 종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의 차이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고 그만큼 영업력 자체를 확대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증설을 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확대를 시켰다는 점이 있겠죠. 그만큼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증설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호재라면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대신 악재가 있다면 세금 인상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은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하방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GKL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동종업종들보다는 주가 자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오면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과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세 번째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 번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상승하는 힘보다는 하락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손절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손절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만 지켜주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익을 취하시고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하방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20일선 올라타기가 상당히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20일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선이 약간은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4,700원에 사셨는데 24,700원 부근이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부근에 가시면 일단 그때 한번 그냥 본전을 그냥 탈환을 하시고 난 다음에 21선을 올라타고 난 다음에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내려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굉장히 목소리가 점잖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전화 주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전산업 가지고 있는데요. 한전산업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예, 6,400원에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400원에 20%요? 예, 예. 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월 달쯤에 산 것 같아요. 금년도 3월이요? 예, 예. 예.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근데 제가 목표했던 금액이 안 돼서 예. 지금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얼마쯤 오면 팔아야지 하셨어요? 한 7,5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500원 정도요? 예, 예. 예, 뭐 손절가도 정해 놓으셨었어요? 손절가는 딱히 정하지 않았고요. 예. 저희가 뭐 호재도 있고 재무 구조가 좀 괜찮아 갖고 예, 이제 그것만 보고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샀었는데 예. 계속 오르질 않습니다. 거래량도 예. 별로 없고. 주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오를 만한 자리인데 내가 사면 잘 안 오르더라고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 한전산업은 어떻게 고르게 되셨어요? 그냥 재무 구조 이런 걸 좀 보다가 예, 예, 매각설도 있고 해서 매각 금액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사면 괜찮을까 싶어서 샀습니다. 예, 매각 금액이 높다는 거 그만큼 뭐 괜찮은 회사라는 평가일 테니까요. 예, 예, 한전산업은 예, 우리 시청자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업 분석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드릴까요? 아니요, 뭐 크게는 길게는 별로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린 건데 예. 예, 한 길게는 한 3, 4개월 정도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럼 그 정도 기간 동안 목표가를 얼마로 정하면 될지가 가장 궁금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예, 그걸 좀 알고 싶어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6,400원이면 그래도 지금 오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예. 손실 보면 안 되니까 저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절가와 목표가를 짜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잘 대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수천 전문가님. 예. 예. 뭐 손절가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래요? 때는. 예. 네. 근데 뭐 굳이
뭐 주식은 사실 뭐 10만이 안다고 하니까 제가 뭐 건방지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굳이 잡는다라면은 한 5,700원을 잡는 수밖에 없고요. 한 6,400원 사셨으면은 이제 완전히 저가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으네요. 예,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음고생 좀 있으셨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예요. 투자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량한 회사고 또 최근 들어가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린 에너지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일단은 그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20조의 그 투자를 하는 거 선진국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어가겠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수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전력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예, 그래서 누리텔레콤 같은 거,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그게 급등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블랙아웃, 정전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지금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분이 말씀하시듯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지분 매각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의 그 회사에서 한라그룹으로 조금 이제 지분 매각이 있거든요. 근데 한라그룹은 또 특히 이런 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글로 가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는 한전산업이 일단 바이오매스 사업에 신사업에 또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바이오매스의 그 주 원료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95%를 가지고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새로운 그 바이오매스 산업 거기 들어가고 있고요. 지분 매각을 해서 한라그룹으로 들어간다면은 일단은 새로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도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걱정할 사항은 좀 아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우량주의 한 개념인데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같이 연동돼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퍼가 한 12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통 12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매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 이거 가서 팔 수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네. 회사 내용보다도. 그래서 저는 일단 위에서 쭉 봤을 때 일단은 그 저항선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 뭐 5,700원이나 이런 거를 손절을 잤대요. 지금은 상방향으로 갈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어떤 지분이나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팍 솟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7,500원 조금 무리로 보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한 3, 4개월 놔두시면은 거기 언저리 비슷하다. 예, 7,200~300원은 저도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더 과감하게 좀 매수하셔서 하시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절가는 정해주시기는 했지만 크게 좀 정하지 않고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하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어떤가요? 뭐 이 종목 들고 있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를 25,600원에 비중 10%를 들고 가시는데요. 오랜 기간 기다리셨고 이제 박스권을 탈피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2365님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서울반도체입니다. 예, 일단 서울반도체 일단은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고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웃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올라오느냐고 보시면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가라는 인식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요. 주가 자체도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해서 더딘 상태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왜 그렇냐? 그러면 LED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LED를 출시를 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LED가 많이 팔리겠냐는 의구심도 상당히 강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좋게나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울반도체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절가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800원에서 24,000원 사이를 좀 손절가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얼마 정도를 잡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뭐 26,000원 정도에서 한 번에 26,600원에서 26,500원 사이에서 상당히 저항이 조금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기관의 순매수나 아니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29,000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수급은 꼭 확인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는요, 6547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봐드리겠습니다. 사신 가격은 21만 6,500원이시고요. 비중이 10%신데요. 목표가와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손실이 좀 많으신데요. 그래도 비중이 적으니까 대응하기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가 별로 이제 좋지 않고요. 근데 국내 경기도 이제 건설 경기는 좀 많이 이제 일단은 취약해져 있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낮을 형태가 보이는데요. P&F 같은 것이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상화 방안을 계속 정책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야 이제 고용효과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부단하게 이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혁신 도시를 조금 뭐 앞당겨서 낸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특히 이제 국내 경기보다는 이제 해외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죠.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대림산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해외 건설 수주의 수혜를 받는 세계 기업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한 6월 달이 지나면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은 탄탄한 그래도 오일 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서부터는 해외 건설 그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볼 때는 16만 7천 원이 바닥 쳤는데 이 밑으로 빠지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가가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 자본이 한 21만 6천 원에 해서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장이 이렇게 강한 장일 때는 사실은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2,300이나 2,400을 많이 가준다 그러면은 이게 갈 수 있는 자리는 2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버겁고요. 박스권에서 조금 일단은 움직이다가 일단은 상방향으로 틀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는 하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내용도 지금은 이제 유럽의 뭐 이런 위기 뭐 이런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많은 악재가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저는 이 밑으로 1800 밑으로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은 완전히 붕괴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불황이 있지만은 좀 길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 과감하게 들어가셔서요. 21만 원 전후 저는 1차 목표가 20만 원에서 21만 원 조금 그러니까 투자 자본에 매수하셨던 고기 전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야 일단은 본전 내지는 손실 보시는 거를 조금 방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었던 추가 매수 지금 자리 가능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사고 싶은데 지금 자리 괜찮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20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산다면 매수 가격 알고 싶다고 단기 목표가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이상로 위원님. 네, 일단은 대한항공의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유가 하락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공화물 자체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일단은 여객 인원 자체가 많이 늘어야겠죠.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은 한 가지 조건을 부합하고 있다. 그게 바로 유가 하락이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대한항공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소비 자체가 먼저 회복이 될 것이니까 그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솔직히 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가격대를 제가 이걸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요, 일단은 뭐 지금 급하게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이 맥정 자리까지 올라온 거는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신다면 일단은 49,000원까지는 조금 열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5만원 밑으로 한번 사시고 다음에 49,000원 밑으로 한번 사시고, 그래서 비중은 10% 두 번 끊어서 5만원 그리고 49,000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사시고 난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이 좋겠네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좀 하시면 괜찮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자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번 주에 21선 올라탔죠. 하지만 다시 재역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5만원 밑으로 한번 사시고 49,000원 사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고 목표 수익률 10%로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봐드릴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앞서서 서울반도체에 봐드렸었는데요. 같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죠. 루멘스는 7,29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꽤 높은 가격대에 사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수가 갈지까지 갈 수 있을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7975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뭐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손실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네요. 예. 뭐 지난주에는 보니까 그래서 그 비상교육 같은 거 저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엉뚱한 얘기인데 비상교육 같은 거 제가 아주 잘 알려드린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오고 나서 많이 갔더라고요. 예. 그 시점에서 딱딱 끊어서 샀으면은 상당히 좋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뭐 조금 저건데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손실 본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네요. 예. 근데 저는 지금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다. 그래서 10%뿐이 투자 금액이 100%라면은 뭐 어떤 방법이 없겠는데 10% 정도의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세요. 예, 하시고요. 루멘스는 이제 서울시가 LED 조명 확대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종 보면은 LED는 이제 굉장히 영구적으로 조명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도 상당히 중국의 건설 시장에도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서울반도체가 뭐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서울반도체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6,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6만 원이면 탄력성은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루멘스나 이제 루민마이크로가 사실은 LED 조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갈 자리는 없어요. 예. 주봉으로 보면은 저기 이제 이게 사실 1,000원서부터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가 이게 한 13,000이라 보면은 탄력 있게 가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는 게 큰 숲을 봐야 되거든요. 회사 가치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크게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여기서는 오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다 이렇게 보고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냐면 1차적으로는 6,600원이 관건이에요. 예, 그래서 투자자분이 7,200원이면 좀 높게 사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또 과감하게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오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이기 때문에 10%라도 어쨌든 다른 언제 업종도 하시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서 가지고 가면은 1차 6,600원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끌고 가시고요. 거기서 다시 눌리는 걸 보고 2차 다시 들어가는데 투자자분이 매수하시던 7,200원은 조금 버거운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LED나 이런 것은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시장에 많은 돈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테마 형성이 많이 있지 않고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가치에 선반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길게 보기엔 좀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은 수익 날 수 있으니까 1차 6,600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십시오. 예, 루멘스 10%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여유가 좀 있으시면 추가 매수 괜찮다 하셨으니까요. 대응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신 가격이 7만 원이시고요. 40%를 들고 계십니다. 종목에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금호석유로 종목 교체를 하면 괜찮은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386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바꾸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진작 빨리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일단은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탄력성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1위를 기억한다고 하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독보적인 1위라면 LG전자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뒤처진 2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휴대폰 산업 같은 경우에 휴대폰 사업에서도 지금은 2분기에서는 적자 전환이 약간은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신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 2차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하시려면 차라리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를 한번 보시면서 매수가하고 이제 손절가 같은 걸 한번 정해드리면 일단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 사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내외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11만 원을 다시 이탈할 시에는 그때는 손절을 하시자.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하단으로 한 9%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신 상방으로는 20% 정도를 보시고 하단으로는 마이너스 10%가 됐을 때 그때는 손절을 하시자. 그래서 매수가는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 종목 꼭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쓰신 분 계신데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종목을 고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참고하시고 좀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또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